예,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제자 성지인 정읍고창 출신 윤준배입니다. 우리 교육부 차관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지난 6일 돌봄 전담사 파업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들을 하고 계시나요? 예, 파업 참가율이 약 41% 됩니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참여한 데가 있고 적게 참여한 데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교육청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뭐 협상과 관련된 진행 사항들은 좀 진전이 있습니까? 예, 어제 오늘 조금 진전이 있어가지고요. 사실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 협의회가 그동안엔 참여를 안 했었는데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고돼 있는 19일, 20일 파업, 이거는 뭐 어떻게 그 전에 협상이 종결될 개연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또 파업이 또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예, 오늘 아침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들은 얘기로는 19일, 20일 파업을 일단은 26일로 연기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 이유가 그 사이에 좀 협상을 해서 타결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연기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협상이 나름대로 진전이 있어서 시간이 좀 뒷받침되면 타결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완벽한 타결은 되지는 않겠지만 서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정도만 해도 돌봄 노조나 그 교원 노조 쪽에서, 교원 노조도 관련이 있습니다. 양해가 좀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뭐 중재 또 지도 좀 해주시고요. 또 이어서 학비연대, 이제 서울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여기에서 또 전국적으로 2차 돌봄 파업을 또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게 서울 지역만 따로 이제 그 퇴직급여 유형 선택 문제로 교육청과 잘 타결이 안 되고 있고요. 거기는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쉽게 타결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파업 일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도 재정이 부담될 우려가, 재정이라기보다는 어떤 학부모들 어려운데 부담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문체부 장관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께서 우리 동학농민혁명 이게 국가기념일 행사 작년에 정읍에 오셔서 함께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또 국가 지정 또 기념일로 만들 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이제 2004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7년이 지난 상황인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성과가 없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아마 여러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적지 정비 사업, 그리고 또 기념공원 조성하는 것, 일단 여기에 좀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장관님 기념공원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기념공원 조성이 이제 뭐 한 10여 년 이제 시작된 이후에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해서
기념공원이 완공되는 걸로 이제 예정은 돼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 사업 이렇게 보니까 예산 내역을 보니까 외부적인 공사는 이제 완공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객관식과 연계돼서 필요한 뭐 체험 전시관이나 추모관 뭐 이런 내부 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정부 지금 예산안에. 우리 장관님 아시고 계시나요? 네, 내년 11월에 우리가 건립 완공 목표로 삼고 있죠. 예, 예. 사실 전시물 콘텐츠 제작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데 예. 요거에 대한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깝고요. 요거는 제가 재정 당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실 함께 가야 됩니다. 건물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전시물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 예산 확보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늦었지만 준공이 되고 나면 이 활용이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 고민들을 우리 문체부에서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나 가치가 이제 우리 민족 항일 운동의 성지이기도 하고 또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집강소가 운영됐기 때문에 그 집강소 그런 체계는 현재 지방자치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념공원을 이런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이나 또는 지방자치 교육의 산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건 단순히 뭐 기념공원이나 어떤 기념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명예회복뿐만 아니고 앞으로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중요한 교육의 장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준비를 해서 내년 개관이 되고 나면 내후년부터는 이런 활용 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더욱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그 서원 이게 이제 조선시대 후학 양성을 위해서 만든 사설 교육 기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국외 서원들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돼 있고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그래서 꽤 저희들이 호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번 봐주시죠. 이게 서원과 관련된 예산들 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서원에 지원된 예산이 약 47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면 엄청난 불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 표를 보시면서. 네,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무슨 사업을 올리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한 2010 여기는 16년도부터 했죠. 저희가 한 470억 정도를 서원에다 지원을 했는데 마침 이제 뭐 아까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은 이 서원이 9개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는 각 지역에서도 서원의 중요성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세계유산 등재를 또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저기도 보면은 지역별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이제 지역들을 설득해서 이런 것도 좀 하십시다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 균형 필요성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늦었지만 지역에서 이제 자각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재정당국과 협조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기재부 이차관님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뭐 이렇게 건전성 문제가 꽤 어렵다 하는 거 이해하시죠? 예. 그동안은 뭐 수지가 좋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고용 대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1998년도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재정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뭐 금년 내년에 계속 저희들이 공작이금에서 일부 차입도 하고 일반 회계에서 1조 원 이상씩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회계나 지금 뭐 공공자금관리기금 애수금에서 이렇게 써도 지금 법정 적립 배율이 1.5에서 2배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0.2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코로나 위기 상황이 단기간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한다면 근본적인 수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험의 성격을 그대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재정 안정화를 하려면 결국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지만 보험의 기본적인 논리에 의하면 결국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또 성과 미흡한 사업의 지출 효율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일시적으로 이 고용보험이라는 게 고용 사정이 어려울 때는 적자지만 또 고용 사정이 경제가 나아지면 그때다 또 지금 적자였던 부분을 그때 다시 실업급여나 이런 게 줄어들면서 또 흑자로 전환해서 그동안의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게 이제 모성 보호 사업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 내부에 일반회계와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대폭적인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있는 내용이 실제 지출되는 것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럼 모성보호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네네네.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네. 그 출산 전후 휴가 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이 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성보호 사업 자체는 거의 수지가 맞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의 자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장기 전망을 할 때 보험 기능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사업 중에 일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과 지출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면서 보험 재정 건전화를 시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모성보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예, 모성보호 전체를 옮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고용보험기금 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규직 근로자들하고는 달리 지금 소위 우리가
배려하려고 하고 있는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등 경우에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아서 오히려 이게 분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함께 묶어놓고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사실 재정 건전화와 연계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인권위원장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과 둘러싼 이제 의혹 제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직권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관계가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나요? 그건 역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에 한 언론기관과 인터뷰에서 뭐 강제추행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어요. 이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진실관계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때 9월에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신 근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일반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이제 기사화되면서 여러 가지 뭐 우려 또 왜곡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론적인 그 성격을 말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위가 좀 왜곡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9월 달에 그때 인터뷰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일부 그 진술인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인권위 조사 시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윤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